7월 25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주요기사입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에 20만 명 몰렸다. 오는 27월 치러지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20만 4,698명이 몰렸다는 기사입니다. 이 숫자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 수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민간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제조사 진출된 투자 국부펀드 6억 달러 러브콜이 있습니다. 중동, 호주, 중국 등 국부펀드들이 한국의 중소 수출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삼성 세 번째 OLED 공장 투자 또 연기. 삼성 디스플레이가 3조 원을 투입해 지르던 세 번째 OLED 공장 투자를 다시 연기했다는 기사입니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시나 판매가 정체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17만 가구 줄인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년까지 수도권에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을 17만 가구 줄이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치솟는 전셋값을 진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해외 국부펀드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중동, 호주, 중국의 국부펀드가 한국 강소제조업의 파트너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금융공사와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협력펀드를 결성해 한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자금을 대고 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부펀드는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역이라든지요, 자원 수출로 벌이던 외환을 자산으로 해외에 투자해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한 설립한 투자 기구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대표적이고요. 특히 싱가포르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유명합니다. 특히 중국의 국부펀드는 이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 정치적인 그 파워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국부펀드는 원래 우리나라의 그 상장사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와 같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들은 중동, 중국, 호주 진출된 국부펀드가 보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협력펀드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은요. 자, 국내는 한국 기업들은 50% 이내 출자를 하고요. 협력국은 50% 이상 출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글로벌 협력펀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 협력펀드를 가지고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 공동 투자를 하고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라는 건 현재 공장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 시 공동 투자를 하게 되고요. 특히 국내 대기업과 공동 진출한 중소기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아진 글로벌 협력펀드가 약 6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업이 육성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나 태양광, 육아공 등 기업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중국 신용경색 우려, 공상은행 세계 1위 되졌다 그랬습니다. 자, 6년 만에 미국 웰스파고의 공상은행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내주고 중국은행은 지고 미국은행은 약진한다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은행인 공상은행이 6년 만에 세계 시가총액 1위 은행 자리를 미국 웰스파고은행이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웰스파고 시가총액이 2,370억 달러를 기록해 공상은행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상은행이 2007년 미국의 시티그룹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때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그 이듬해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 은행들이 추락하면서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7년 만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웰스파고가 공상은행을 다시 제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상은행은 홍콩 증시에 올 들어 7% 주가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 주가는 올 들어 30%나 올랐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대손 충당금이 줄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요.
중국은행권은 은행권의 신용경색 조짐에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기의 개념이 180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은행들은 위기를 탈출하고 있고 중국은행은 이제 막 위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요, 미국, 중국 6년 만에 뒤집힌 금융 패권인데, 자, 시가총액을 보면요, 웰스파고는 2007년 1,155억 달러입니다. 당시 8위였고요. 지금은 2,370억 달러 1위입니다. 반면에 공상은행의 경우에는 2007년 7월 25일 2,450억 달러 1위였는데 지금은 2,250억 달러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웰스파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공상은행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증권명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1900 정화조 폐화 부활전이랍니다. 정화조는 정유화학 조선주를 얘기합니다. 자, 잠깐 기사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안착을 시도 중이다. 그러니까 최고 추천선수, 즉 삼성전자가 빠진 자리를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조선화학 등 업종 대표주들이 메우며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의 지수 견인력이 떨어진 가운데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유화학 조선주가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어제 중국의 7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시장 예사치를 크게 밑돌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들 정유화학 조선주 힘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삼성전자 부진에도 지수를 버티는 힘이 좀 강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국내외 악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간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여전히 18%입니다. 그러니까 1900선, 코스피 지수 1900선 안착이나 아니면 박스권 탈출에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열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은 코스피 정화조 폐화 부활전인데 보시면은 코스피 삼성전자의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는 상당히 높다가 오히려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끌어내린 이 기간에 바로 현대차나 LG화학, 현대중공,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같은 주가는 오히려 상승률이 높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명의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경기에서는 한 선수가 너무 독주하면 경기가 흥미가 좀 떨어지는 법입니다. 폐화 부활전에서 재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증시라는 경기에 좀 박진감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